라디오에서 우리가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선곡한다기보다는 청취자가 선곡한 노래를 대신 틀어준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거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음악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물리 음반을 갖고 있잖아. 내가 이 음악을 틀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가 그 음악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생산자적인 느낌이 드는 거야. 놀이로서. 그런 욕망은 응.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응.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보고 싶어 일 맞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정확해. 이거 내가 신청한 거야, 한번 들어봐 이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같이 듣고 싶어하는 욕망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리스너들한테 두 가지 청취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타인이 제안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건데 제 친구는 음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음반이야말로 뮤지션이 직접 청중한테 권하는 자신의 음악으로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플레이리스트다. 일종의 플레이리스트로 접근을 한다. 네. 나는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 음반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 음악을 조금 더 나는 특별하게 간직하고 싶어서 음반을 모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백수 같은 경우에는 음반을 만드는 입장이잖아. 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물리 음반은 2집 이후로 안 나왔나? 네, 맞아요. 그지. 그런 음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 음반, 일단 피지컬. 피지컬 음반. 근데 아이러니하게 최근에는 피지컬 음반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 근데 과연 뮤지션들에게도 그럴까? 이 피지컬에 대한 고민은 모든 뮤지션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렇지만 모든 음반 제작자들의 영원한 노스텔지어죠. 이걸 사람들이 많이 듣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을 때 보람도 제일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내가 좋아하는 이 한 곡을 얼마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CD로도 테이프로도 MD로도 뭐 뮤직비디오로도 뭐 LP로도 아니면 LP 바에 가서 공연장 그러니까 한 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 술 먹으면서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랑 같이 차에서 운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누군가가 짜놓은 플레이리스트로 그냥 흘려듣듯이 그 노래를 들어버리면 너무 아깝지. 그러면 그야말로 요즘은 대플레이리스트의 시대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 저는 플레이리스트가 오히려 멸종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네.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에센셜 이런 거 듣고 뭐 무슨 플레이 뭐 이런 거 듣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알고리즘 타고 나오는 노래들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조차 주입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의해.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고 음악을 내가 진짜 몰입해서 노래 한 곡 한 곡을 소중하게 집중해서 듣는 것보다는 BGM처럼 듣는 시대가 된 것도 맞아.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뮤지션과 리스너가 있을 때 약간 이 중간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싶지만 만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나 계기가 진짜 다양해졌거든. 예를 들면 예전에도 우리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 공테이프에 좋아하는 노래 맞아요. 녹음하는 행위도 플레이리스트였고 특히나 나는 MD를 했었는데 거의 다 공 MD에 내가 원하는 노래를 착착착착 넣어가지고 녹음을 했단 말이야. MD 듣던 사람들이 다 지금 형처럼 돼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틱틱틱틱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고 심지어 그 파일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돼버리니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은 맞지. 이거는 플레이리스트 때문이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취향이 없어져요, 점점. 그래, 난 너무 공감해. 근데 어느 날 그걸 듣다 보니까 플레이리스트는 AI로 만들어진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맞아. 나도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되게 내가 음악을 지금
수동적인 형태로 소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플레이리스트 안 듣고 플레이리스트를 듣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검색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플레이리스트에 익숙해져 버리면 나 스스로도 음악에 대해서 귀하게 안 느낄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야. 나는 지금도 물리 음반을 모으는 이유는 내가 뮤지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뮤지션이 만든 음악을 귀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듣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예의야. 그래서 나는 항상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게 취미이자 행복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노래처럼 돼버릴까 봐. 나는 사실은 음악을 듣는 이유나 모으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그 순간을 추억하고 싶어서거든. 그 순간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 음악을 통해서 그 순간을 추억하려고. 뮤지션들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인 이유가 사람들이 취향을 잃어가고 있는 게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럴 때일수록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백수가 얘기한 대로 내 음악적 취향이 뭐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도 그렇잖아. 나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 꺼놨거든. 아예 꺼놨어. 근데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내가 내 취향을 잃어버릴까 봐 나는 아예 알고리즘을 꺼놨어.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 걸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창을 열면 아무것도 안 떠. 아 그렇구나. 그냥 괜찮네.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해 주는 거를 보기 시작하면 내 취향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귀찮지만. 저는 최근에 근데 되게 괜찮은 음악 감상 방식을 하나 고안해냈어요. 뭔데? 저는 김종서 형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고지. 난 너무 좋아해. 전 태어나서 처음 좋아해본 가수가 김종서예요. 네,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가요 톱10 보다가 라일락을 좋아하시잖아. 라일락 푸디. 그 형님이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밴드의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대요. 실버스푼이라는 밴드였어요. 알아. 랩코어를 하던 어어어. 앨범 한 장 내고 사라진 밴드인데 그 당시에 막 닥터코어 911 같은 네, 그런 맞아요. 음반이었지. 그리고 나 그때 알아. 막 이제 1집 앨범이니까 멤버들 소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멤버들이 영향받은 뮤지션들이 써 있는 거예요. 딱 꽂힌 게 뭐였냐면 아마 거기 베이시스트가 좋아하던 음악이었던 것 같은데 판테라라는 밴드. 판테라로 갔다가 점점 그쪽 헤비니스 쪽으로 그렇게 가다가 근데 이상하게 그 모든 뮤지션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레드 제플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받은 뮤지션 이렇게 점점 그렇게 타고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드 제플린에 또 꽂혀가지고 고3 내내 레드 제플린을 들으면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진짜 의미 있는 탐구인데. 이거 되게 재밌는 공부예요. 그리고 예.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저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지? 억울함이 드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저 시절을 알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때서부터 이렇게 그 뿌리부터 내가 즐기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할까? 풍족할까? 뭐 이런 억울함 같은 게 들더라. 그리고 가다 보면 의외의 그 라이벌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뮤지션들을 만나게 되잖아. 맞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 또 거기서부터 뻗어나가서 다른 뮤지션들을 또 탐색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라는 게 거기서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예. 그게 참 중요한데. 형은 그런 노래 있어요? 뭐? 이 노래는 진짜 나만 알아. 그래서 진짜 좋은 노래인데 그래,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1000명 미만일 것 같은 노래. 나는 개인적으로 예. 앨범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곡이라고 하면 기승전결이 쭉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되게 좋아하는 트랙이 대부분 3, 4번, 8, 9번에 있어. 그리고 8, 9번에 말랑말랑하면서도 되게 가사도 예쁘고 뭐 이런 노래들이 있어. 근데 나는 요 8, 9번 노래들이 되게 좋다. 그리고 8, 9번이 제가 뮤지션으로서 생각해봤을 때 너무 내 취향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내 맘에는 드는데 대중적이진 않아. 절대 안 팔릴 것 같은 곡들. 그러니까 나는 감성이 좀 그쪽인가 봐. 약간의 마이너 감성이야. 형이 그리고 아티스트의 마음을 캐치한 거지 그게. 그런가?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좋아하는 노래들도 꽤 많지. 8, 9번이면
그거 넣겠다고 회사랑 싸웠을 가능성이 좀 있는 노래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좀 남들이 잘 모르지만 나만 좋아하는 노래들을 모을 때 약간의 희열 같은. 조규찬 5집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바이러스라는 노래가 있어. 전혀 모르겠다. 바이러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인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단어를 안 하고 사실 난 그때를 한 다음에 멈춰. 넘어가. 사실 난 그때만을 하고 맨 마지막에 사랑해 하면서 끝나. 그래서 그 사랑해를 아껴두는 그게 너무 공감됐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노래를 듣는지를 기억만 해도 취향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 노래를 BGM처럼 혹은 AI로 만들었다면 뭐 제목도 모를 수도 있고 그냥 그 분위기나 느낌만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냥 누가 만들었고 제목이 뭐고 뭐 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위기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관심 갖고 알아보다 보면 이게 나한테 특별한 노래가 되고 나의 취향이 되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지.